이번 차시에서는 시력에 이어서 시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야도 시력 못지않게 우리 이제 눈의 기능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상 형태를 보임으로써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런 이제 진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시야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시야라고 했었을 때 시야가 무엇인가, 시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야를 가졌을 때 시야 범위 를 알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 시야 범위, 대표적으로는 시야가 좁아지는 협착의 형태도 있고, 그리고 시야 범위 내에서 안 보이는 일부분, 부분이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암점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시야 이상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부분에 병변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시야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방법, 시야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진단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야가 무엇인가, 시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야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시야는 내가 한 물점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물점 외에도 이제 주변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물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주시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주시하고 있는 사물은 중심화의 결상이 되면서 제일 선명하게 보일 거고, 근데 이 주시하고 있는 사물 외에 주변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중심만큼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는 이 전체 범위를 이제 시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시야와 함께 주시야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주시야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머리를 고정하고 근데 이제 머리는 고정한 상태인데 눈알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시야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시야라 함은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알을 돌렸을 때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야 검사는 왜 하는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시야 범위에 대해서 시야가 협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분의 암점, 그 암점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병변의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질환을 진단을 했고 혹 처치라는 과정에서 시야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경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시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야의 어떤 장애를 발생시킨 원인을 보면 망막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시야 장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하게는 이제 망막 관련 질환, 망막 뭐 황반 변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중심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뭐 그거 외에도 망막 색소 변성증 등등의 어떤 망막 관련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시신경, 그리고 이 시신경이 지나가지고 되는 시패질까지 도달하는 이 시각 경로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특이한 형태의 어떤 시야 병변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망막 질환, 시신경 질환, 그리고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 안압 때문에 이제 시신경 누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야 변화를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그리고 시각 전도 경로에서의 뭐 시신경 교차라든지 시사기라든지 외측 상체라든지 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시야에 어떤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뒤쪽으로 어떤 장애들이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시야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야 장애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정상 시야는 어떤 시야를 가져야지 정상 시야다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느냐, 이제 요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이상 시야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 시야를 먼저 알아볼 텐데, 일단 시야는요, 생후 한
5, 6년 이제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면 보통 시야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좀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들면은 시야가 이제 정상 시야 범위보다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캐치가 좀 느리다 보니 이런 이제 형태로 시야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시야 가계 크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 정상 시야 범위를 정의를 할 때는 이 시야 범위는 단한 기준으로 시야 범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어떤 사물을 주시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이 범위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어느 범위가 가장 넓게 보이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봤었을 때, 귀 쪽 방향, 코 쪽 방향,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제일 넓게 보이는 것 같으세요? 실제 이제 정상 시야를 가졌다라고 하면 귀 쪽 방향이 가장 넓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 시야 범위에 있어서 가장 넓은 범위 귀 쪽 방향은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쪽이 아래쪽이에요. 하방은 한 70에서 80도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코 쪽이랑 귀 쪽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코 쪽이 조금 더 넓어요. 한 6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야 범위를 가지고 위쪽은 한 50도에서 60도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한눈을 가리고 어떤 사물을 주시한 상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장 바깥쪽이 외쪽 방향, 귀 쪽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코 쪽 방향, 내 쪽 방향, 그 다음에 위쪽 방향. 요 순서의 어떤 시야 범위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야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시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색 시표를 이용을 해요. 백색 시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시표의 크기도 다양한데 뭐 3mm, 5mm, 10mm 여러 가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시표 사이즈는 한 3mm짜리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 하면 백색 시표 3mm짜리를 보통 이용을 해가지고 시야 범위를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도 넓겠죠. 조금 더 넓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표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검사하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시표의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이제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측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표의 색에 있어서는 백색 시표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백색 시표를 이용했을 때 가장 넓은 범위의 시야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 시표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형태의 시야 범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하면, 시표의 색깔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나타나는 시야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하얀색이 가장 넓은 범위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그 결과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색시표에 있어서 파란색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시야 범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순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슨 색의 시표를 이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시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일단 색깔로 보게 되면 동일한 시표 사이즈를 이용을 하는데 색깔만 달리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야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정상 시야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시야의 중심부의 아입소터는 거의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입소터가 뭔가? 아입소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이 아입소터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은 이 피검자 시야 내에서 동등한 시력을 가진 점들을 이어가지고 쭉 연결한 게 이 아입소터예요. 그래서 시야 범위에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력을 가졌다. 여기도 동일한 시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으로 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원형의 형태를 가진다.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입소터가 뭔가 요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까맣게 암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 우리가 실제 망막에 시세포가 없어서 암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 시야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죠? 귀 쪽 방향에 암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암점 시신경 유두 부분을 표현을 해준 게 이제 요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소터 내에 그리고 귀 쪽 방향에 이렇게 암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시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이소프터는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외측 한계가 가장 넓다. 그러니까 귀 쪽 방향이 가장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 쪽 방향 아까도 알아봤지만 90에서 100도 정도로 시야 범위가 가장 넓게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럼 여기가 귀 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귀 쪽 방향. 여기가 코 쪽 방향 되겠죠. 자, 그리고 비교적 위쪽이랑 안쪽 방향, 그러니까 이제 위랑 코 쪽 방향이 가장 좁다. 그래서 아까 코 쪽 방향은 한 65도 범위의 시야 범위, 위쪽은 한 50에서 60도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내쪽, 위쪽 방향이 가장 좁은 시야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크기의 시표로 측정을 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색시표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백색시표를 이용했었을 때가 가장 넓은 시야 범위가 확보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표 크기는 같게 했는데 검사 거리를 달리 했었을 때도 실제 나타나는 시야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검사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들어내진 시각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시야 범위도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검사 거리가 멀어지면은 시야 범위도 좁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거리에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색깔의 시표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또 다르게 나타났었잖아요. 아까도 확인해 봤지만 흰색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B, 파랑색, 빨강색, 녹색 순의 시야 범위를 가지더라 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시야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요거에서 조금 다르게 어떤 이제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 시야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야의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 지금 단한 시야, 양한 시야, 그리고 중심 시야, 주변 시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 말 그대로 단한 시야면 한눈으로 봤었을 때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고 양한 시야는 양안으로 봤었을 때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겠죠. 당연히 이제 양한 시야가 이제 넓게 보일 텐데 그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 시야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 줄 때는 단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야 범위 값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양안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단안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귀 쪽 방향 90에서 100도, 아래쪽에서는 70에서 80도, 안쪽에서 코 쪽 방향에서 한 65도, 위쪽에서는 한 50에서 60도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었고요. 이런 단안을 같이 한번 그려보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 피검자가 이렇게 전방을 바라봤었을 때 오른쪽 눈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외쪽으로는 한 90에서 100도 정도, 그리고 안쪽에서는 지금 한 65도니까 여기는 60도 정도로 그려놨어요. 요 정도가 이제 우완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안이 보는 시야 범위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외척이 가장 넓은 90에서 100도 정도 되는 이 범위, 그리고 코 쪽 방향에서는 한 뭐 65도인데 60도 정도로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자안이 보게 되는 시야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봤었을 때 우한과 자한이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있죠. 몇 도인가요? 봤었을 때 한 120도 정도가 양안이 함께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평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으로 양안이 함께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한 120도 정도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넓죠. 그죠? 각각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훨씬 더 넓어요. 한 200도 가량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양안시 시야에 있어서 좌우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근데 이 겹치는 범위가 모든 방향 위아래까지 이제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60도 방향이 모든 방향에서 다 겹쳐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려진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안에서 그려지는 모습, 여기는 이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을 다 그려놓은 함께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우안에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를 다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다 보니 모든 방향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60도 범위 내가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안 시야와 양안 시야, 양안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심 시야, 주변 시야를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요. 중심 시야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황반부에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다. 그래서 중심화 기준으로 30도, 25도에서 30도 내에 있는 그 시야 범위에서의 결상 정보예요. 그러면 이 황반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추체 세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당연히 중심화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황반부 내에는 추체세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 시야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추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추체세포의 기능인 명소시나 형태시나 색각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이제 시야 범위가 중심 시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주변 시야는요, 30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이제 주변 시야가 될 텐데, 저희가 앞서서 안구 구조화 생리할 때 망막에서의 시세포 분포를 봤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주변에서 보게 되면 주변 시야라고 하면 30도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유가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중시바 기준으로 해서 20도 범위 되는 부분에 간체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변에는 간체세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야에서는 간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간체세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움직임에 대한 인지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야는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물체를 본다라기보다 물체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하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주변 시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시야의 어떤 이상 상태는 점점 주변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중심 시야까지 이렇게 소실이 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중심의 어떤 시야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주변 시야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협착이 나타나면은 실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냐면 중심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주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르면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시야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주변 시야 이상이 생기게 되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야에서는 추체 기능이 활발한 그 이제 추체에서의 어떤 기능이 활발한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 시야는 중심화 기준으로 30도 벗어난 지역을 주변 시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간체 활동이 활발한 그런 시야 범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야를 측정할
볼 텐데, 시야를 측정을 하고 아까 보신 아이소프터의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야 범위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아이소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이 아이소프터라는 것은 시야 내에서 동등한 시력을 가진 점들을 연결한 선을 아이소프터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 아이소프터를 그릴 때 이제 시야 측정을 할 때 지금 측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려지는 이 시야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건이 영향을 주느냐라고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시표의 크기, 그죠? 시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야 범위는 좀 더 넓게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시표의 색깔, 하얀색이 가장 넓은 범위로 시야 범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지금 검사할 때 조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시야를 측정을 했었을 때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시표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제 3mm, 5mm, 10mm 뭐 이 정도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3mm 백색 시표 같은 경우에 보통 3mm짜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색 시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야를 측정을 할 때 그 인지되는 그 범위의 기준이 시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이 사람 시야의 한계점으로 정하거든요. 그 반면에 색시표를 이용을 할 때는 있구나가 아니라 이 시표의 색이 무슨 색인지를 인지하는 그 범위를 그 시야의 한계점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백색 시표를 이용을 했었을 때가 훨씬 더 시야 범위가 이제 넓게 확인이 되다 보니, 또 시표의 사이즈도 비교적 좀 작은 것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색시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색시야를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색깔에 따라서 조금 시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색시표를 이용을 할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표가 무슨 색인지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시야의 한계점으로 삼고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시야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흰색 시표를 이용을 했었을 때가 가장 넓은 범위의 시야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G 순으로 시야 범위가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 시야를 가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한 시야 값을 이제 어떻게 또 표기를 해줘야 되느냐. 뭐 그림으로 당연히 나타내줘야 되지만, 이 그림의 아이소프터의 형태가 지금 측정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조건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표기를 해주실 때 지금 측정한 시야 범위는 어느 정도 크기의 시표를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검사거리는 어디에서 이용을 했는지, 검사거리에 따라서도 시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무슨 색깔을 이용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3/330 그리고 W 이렇게 적혀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지금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한 시표는 3mm 직경의 백색 시표를 이용을 했고, 검사거리는 330mm, 33cm에서 측정을 했다.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를 측정을 할 때 원칙은요,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측정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변 시야서부터 중심 시야로 이동을 하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주변 시야를 측정을 할 때 이제 시표를 안 보이는 곳에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시표의 한계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야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범위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전체적인 범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중심, 그리고 중간부, 그리고 가장 외측의 주변부, 이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중심부라고 하면은 주시점에서 한 25도 범위까지,
30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주시점에서 25도에서 30도 범위 내에 있는 그 시야 범위를 중심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부는 25도에서 50도까지의 범위를 중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는 50도 이상 떨어진 부분을 주변부라고 보고 그 시야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야 범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표를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동쪽 시야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시표는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 주변에서 중심부로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먼 부분 시야의 한계점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표를 백색 시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색시표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백색 시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시야의 한계점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반면에, 색시표 같은 경우에는 있구나가 아니라 이 시표가 색깔이 무엇인지가 인지가 되는 그 시점을 시야의 한계로 삼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